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아름아름 스몰캡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스몰캡 이야기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일단 스몰캡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전에 연구원님께서 이 강화유리 제조사 JNTC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새 주가가 잘 올라오더니 목표가도 달성을 했어요. 이 종목 좀 추가적인 전략이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하위 쪽으로 이제 MS1이 그 플래그십 모델 MS1이 그 유리 기업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 벤츠 쪽 전장용 그 커버 글라스, 곡면 글라스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웨이 쪽에서의 기대감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벤츠 외에 추가적인 고객사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대감 들어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3분기가 크게 올라온 모습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기대감 갖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 실제 숫자로 그리고 현실화될 때까지는 조금 같이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JNTC에 대해서 저희 전략적인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표가까지 쑥쑥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 첫 번째 스몰캡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인탑스네요. GPT가 가져올 로봇의 두뇌 혁신 수혜주, 국내 최대 로봇 ODM 기업으로 주목해보자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지난주에 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로봇에도 GPT가 같이 탑재가 되면서 이제 로봇도 약간 두뇌적인 혁명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탑스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저희 리서치센터에서는 이 GPT 고도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로봇의 그 두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이 앞으로는 어느 정도 끝났다,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GPT가 한번 이렇게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수많은 그 스타트업들의 대표님들께서 좌절하고 있으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하시려는 거를 사실 GPT가 너무 쉽게 해내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로봇 쪽 소프트웨어는 뭐 지금 당장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네. 현재 개발 속도를 좀 감안을 해볼 때는 분명히 시종적으로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 중 한 곳에서 소프트웨어는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의 OS처럼 이제 독점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가 워낙 많이 필요한 산업이다 보니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보면 재밌는 게 이 챗GPT를 탑재했다는 로봇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어떤 거는 저희가 뭐 만화에서 봤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 로봇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돌보 인형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어떤 거 이제 또 강아지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챗GPT가 탑재가 되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로봇에서도 결국에는 디자인과 그 외관 품질이 그 경쟁력을 이제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디자인과 품질인데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서는 사실 국내 최강자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실제로도 연간으로도 지금 베어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독점적으로 연간 5,000대 정도는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 로봇들 나오는 모습들, 디자인들 봐주시면 이런 쪽으로 방향성 가고 있다는 것도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참 상반기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는 로봇 관련 종목들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인탑스의 경우에는 보니까 업력이 30년이나 됐더라고요. 이 제조 기술도 많이 축적이 됐을 것 같고 양산을 어떻게 해야 최적화해서 비용적인 부분들까지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지금은 인탑스가 이루고 있을 것 같은데 인탑스의 그럼 연역이라든지 주요 사업과 매출 비중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일단 81년도 설립돼서 200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지 좀 오래된 그런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IT 디바이스, 가전제품 아세이, 자동차 부품, 금융 및 기타, 유통 및 서비스 5가지로 좀 구분이 됩니다. 네. 내년도 예상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IT 디바이스가 한 71%, 가전제품이 11.4%, 자동차 부품이 15.1%, 금융 및 기타 1.9%, 유통 및 서비스 0.5%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스마트폰 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이 로봇 제조 수주가 증가하면서 IT 디바이스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로봇 쪽이 IT 디바이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거기로 이제 분류를 해서 공시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사실 로봇 관련 종목들은 실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2분기에는 좀 적자가 나왔고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적도 이제 바닥을 좀 통과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탑스의 재무 상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재무 구조가 보시면 정말 든든하실 겁니다. 네. 네. 굉장히 우량한 그런 재무 구조 가지고 있고요. 자산 규모는 8,677억 원, 부채가 1,147억 원에 불과합니다. 금융차입금 166억 원에 불과하고요. 이 부분 차감하더라도 뭐 현금, 미현금성 자산, 기타 금융자산, 뭐 장기 기타 금융자산 같은 거 합쳤을 때 2분기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3,883억 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고서 발간 당시 기준으로 시가총액 대비의 한 84.1%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상당히 많은 현금성 자산이고 사실 한 1, 2년 전부터 주주총회에서 요 자금들 활용해서 뭐 이제 로봇 기업이나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 소부장 쪽 뭐 M&A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사실 시장에 이미 전달되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경영진 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전략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 확인을 해봤을 때에도 꾸준히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좀 전해 들었고요. 다만 최근에 금리가 또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현금성 자산 3,880억 원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도 꽤 괜찮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무 구조까지 좀 탄탄하다고 하니까 더욱더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고금리 시대에 현금까지 많이 갖고 있으면 이자 수익도 날 수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 같고 긍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보니까 인탑스가 IT도 하고 가전, 자동차, 로봇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부분들을 영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별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좀 업황 포인트를 두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가장 매출 비중 높은 IT 디바이스 사업 부문의 주요 전방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올해 예상 스마트폰 판매량이 11.5억대로 지난해 감소했는데도 또 12.2억대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업황은 휴대폰 부품 기업들의 실적에 좀 드러났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특수가 끝나면서 스마트폰 업황까지 조금 꺾이면서 네. 2분기에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업황 이제 올해를 저점으로 내년도 이제 한 12억대 정도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2분기까지가 적자,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네. 3분기 다행히 영업이익 50억 원대로 일부 회복하면서 업황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램프 케이스나 윙 등의 제품을 현대차, 기아에 최종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서는 조금 좋은 게 저희가 IT 디바이스나 이제 가전 쪽은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고객사를 워낙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주 품목 다변화는 가능하지만 고객사 다변화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1차 벤더가 아니기도 하고 동사의 그런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신규 공법을 이용을 해서 디스플레이 판넬용으로 부품을 하나 제작을 했고 그것을 현대기아차 외 다른 한 곳에다가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5% 정도로 동사의 다른 부품들보다 훨씬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충분히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스마트폰 쪽에서는 내년도에 업황 돌아서면서 다만 동사는 이제 A나 M 시리즈, 고급형 모델 위주로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내년도 시장 성장을 플래그십 모델 위주의 성장이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바 있지만 사실 플래그십 모델 쪽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이제
그 출시할 신규 제품에 뭐 올레드를 채택한다는 그런 추측성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중저가 쪽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전략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사가 그렇게 업황 반등해서 소외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3분기 실적으로도 일부 나온 부분이고, 가전 쪽은 이제 좀 안정적인,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고객사로 두고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연간 한 1,000억 원대 정도 기록을 할 사업 부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주목하는 로봇 섹터에서는 대략적인 매출 비중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매출액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게 한 5,000대 정도 생산을 했을 때 기준으로 보고 있고, 네. 사실 앞으로 최대 10,000대까지 빠르게 좀 추가 생산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로봇에 GPT가 탑재가 되면서 사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거의 경쟁력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로봇의 외관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경쟁력으로 부각이 될 텐데 인탑스가 그러면 로봇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동안 쌓아온 그런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국내에서 많이 언급되는 개념은 아닌데요. CMF라고 해서 네. 컬러, 매터리얼, 그리고 피니싱. 이쪽에서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소재 및 공정 기술과 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또한 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 강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사업으로 구체화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CMF 노하우를 통해서 각종 최신 소재 및 공정기술 채택을 제안하고, 그리고 제품 양산까지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히다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 히다에서는 그 온라인으로 저도 좀 접속을 해봤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상품을 디지털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20년도 10월 오픈한 이래로 글로벌 PC 기업이나 뭐 화장품 기업, 반도체 기업, 자동차 기업 등을 고객사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액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런 CMF의 라이브러리, 히다 플랫폼과 더불어서 이제 스타트업의 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페이퍼 프로그램도 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잘 키워놓고 나면 사실 앞으로 장기간 대규모 수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고요. 동사 현금성 자산 워낙 많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 좀 유망한 스타트업에는 직접 투자하는 그런 투자처 소싱 그런 개념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하드웨어 측면까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분석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인탑스를 투자할 때 투자할 만한 포인트 4가지 정리해 주시고요. 주가에 대한 전망까지 해주세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전방 시장인 스마트폰 시장 업황이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적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량한 재무구조, 보유한 순현금성 자산, 시가총액의 80% 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세 번째는 기존에는 좀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새로운 그런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조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도 디자인과 품질이 중요해질 때 이제 동사의 그런 재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국내에서 갑자기 이렇게 좀 대규모로 제조 수주에 대응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진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코로나 진단키트 특수 때도 동사가 갑자기 그렇게 수주를 받아서 대폭 이익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이었고요. 로봇 제조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제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저희 이번에 어디 근처 식당 가셔서 보시는 로봇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일 텐데요. 네. 다만 이런 미중 갈등으로 중국 외에서 제조가 필요한 미국 기업이라거나 또는 품질이 더 중요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조 노하우나 뭐 그 양산 가능한 규모 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사 외에는 사실 선택지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내년도 예상 EPS 3,016원에 타겟 퍼 12배 적용해서 36,000원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인탑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 36,000원으로 적정 주가 제시가 됐으니까요. 투자 전략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스몰캡은 인탑스였습니다. 두 번째 스몰캡 만나보시죠.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네요.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 탑재 가능한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 전망.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 오늘은 비대면 진료 쪽으로 좀 묶여가지고 함께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에 앞서서 저희가 AI 의료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은 아무도 의심을 안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업들의 주목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약간 조금 이 이슈에서 소외가 됐던 것 같은데 비즈니스에 대한 이슈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오늘도 사실 원격의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요. 동사는 너무 소외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배경으로는 회사가 IR 활동을 좀 안 해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PACS 1위 기업입니다. AI가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하면서 AI 솔루션을 탑재해서 구동하는 플랫폼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판매 중인 기업인데요. 특히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닛, 뷰노, 딥노이드 같은 AI 의료 진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데 비해서는 동사 주가는 제자리를 머물고 있고 원격의료 관련 기업들에도 실질적인 실체가 있음에도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이 조금 아쉬운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생각보다 좀 주목을 받지 못한 인공지능 의료 기업으로서 오늘 스몰캡에 더욱더 집중도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사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PACS, 그러니까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에서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동안은 이제 분사라든지 합병, 피인수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랑의 약간 가능성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주요 변화라든지 사업 매출 구조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동사는 전신인 메디페이스입니다. 1997년도에 메디슨사에서 분사를 했고요. 2002년도에 3D 메드라는 곳과 합병하면서 인피니트 테크놀로지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이후 2005년도에 솔본에 인수됐고, 인수되고 나서 경쟁사였던 마로테크, 테크하임을 비롯해서 네오비트, 메비시스, GNSK 등을 인수해서 국내 PACS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이후에 인피니티 헬스케어로 사명을 변경해서 2010년도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같은 해인 2010년도 삼성전자가 신수종 사업의 한 분야로 의료기기 사업을 지정을 하면서 이제 메디슨, 동사 전신인 메디페이스가 97년도 메디슨사에서 분사를 했는데 메디슨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 메디슨의 자회사였던 동사 피인수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꾸준히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동사는 국내 최초로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솔루션을 출시를 한 기업이고요. 의료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진단이나 환자 맞춤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세대 솔루션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은 PACS, 3차원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기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유지 보수 4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본사와 해외 9개 현지 법인을 통해서 56개국 6,300여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각 사업 부문별로 공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와 수출로 구분을 해보면 수출이 58%, 내수 42%인 해외 시장에도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수출과 내수가 거의 절반 그러고 이제 수출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보니까 확실히 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내수랑 수출이 계속해서 동반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더라고요. 펀더멘털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나 내년 실적이나 재무 구조는 이 기업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해 매출액은 883억 원에서 올해 909억 원, 내후년도 약 1,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내년도 81억 원, 내후년도 92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재무구조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량합니다. 1,600억 원 규모 자산 규모에 부채 36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익잉여금은 819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700억 원을 해외 상장지수 ETF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 지수가 좀 오르면 순이익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하네요. 해외 상장 지수펀드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PACS인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PACS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원격 의료랑 PACS가 또 떼낼 수 없는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이 PACS라는 개념이 좀 모호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세요. 네, PAC는 이제 병원에서 결국 발생할 수 있는 그 모든 이미지나 영상 자료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의료진이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겠습니다. 영상의학과는 물론 심장의학과, 정형외과, 치과 등 각 과에 특화된 PACS 제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고도화된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수출 시장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신규 진입이 어렵지만 한 번 하고 나면 안정적인 매출은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매 후 지속적인 솔루션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된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은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ACS도 상당히 큰 성장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외에도 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 기업의 모멘텀들은 어떨 게 있을까요? 네, 일단 PACS 외에도 3차원 진단 지원 시스템, 그리고 의료기기와 환자의 피폭 선량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 의료기관 내 진료과별로 흩어져 있는 이런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국제 표준에 맞춰서 통합 및 저장에 생성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그리고 대장암 및 용종 검출 AI 보조 시스템 등을 신규 성장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다른 그런 AI 회사들의 솔루션을 동사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네. 실제로 이제 과거에 루닛 인사이트 CXR을 탑재한 제품을 동남아 PACS 시장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모멘텀들까지 저희가 함께 정리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4가지로 정리해 주시고요. 주가에 대한 전망까지 알려주세요. 네, 성장 중인 PACS 시장 내 MS 1위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량한 재무 구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AI 기술 발전 및 원격 의료가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필수 플랫폼 판매 중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신규 성장 모멘텀 확보 중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올해 예상 EPS 486원에 타겟표 15배 적용해서 7,300원으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관련된 기업 스몰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인피니트 헬스케어고요. PACS 기술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7,300원으로 적정 주가 제시가 됐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스몰캡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름아름 스몰캡 시간은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